두 번째로 함께할 책도 마찬가지로 감금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. 이 볼셰비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책과 다른 점은 이 시베리아 허허벌판이 아니라 호텔이에요. 그래서 뭐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의 호화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이 수용소와 호텔은 사실 비교 불가죠. 그리고 러시아 작가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미국 작가가 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. 이 작가 에이머 토울스가 맨 앞에 이제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1년의 독서를 하고 4년의 집필 과정을 거친다라고 나와 있어요.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 일개 작가인 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. 이분은 좀 늦게 등단을 하셨지만은 내는 작품마다 늘 호평을 받았던 분이고 또 차기작이 늘 기대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. 이 책의 주인공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된 종신연금형을 받은 한 백작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.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나라에서 대역죄를 저지르면은 다른 나라로 추방을 시키잖아요.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식으로 6개 도시를 못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시베리아 형벌을 보낸다든지 대부분 국내 안에서 어떤 벌을 가했다는 거예요. 이것도 러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죠. 백작은 이로 인해서 스위트룸에서 이제 하인들이 쓰는 다락방으로 쫓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고 또 음식을 신중하게 고르고 거기에 맞는 와인을 꼼꼼하게 마실 줄 알며 무엇보다도 이 호텔에서 알게 된 꼬마 니나와 우정을 쌓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. 이 제한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이 제한이라는 게 호텔이라는 특수한 공간,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처럼 막 너무 안쓰럽고 막 답답하고 이런 감정은 사실 느껴지지는 않아요. 오히려 어떤 좀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데 굉장히 충실한 좀 지적 유의를 즐기기에 매우 좋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제 백작이기 때문에요.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읽는 책이라든지 마시는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재밌게 그려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오바마 같이 그런 유명한 또 저명 인사들이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예를 들면은 이 책에서 그런 부분도 나와요. 러시아 작가들, 뭐 도스토옙스키, 톨스토이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대부분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30개를 한정 지어 놓고 대부분이 안나 아니면 세르게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독일인이 보드카 말고는 러시아가 유럽에 기여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작이 그 외에 3가지 근거를 더 듭니다. 이제 첫 번째는 톨스토이와 체홉을 꼽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,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캐비어를 이야기합니다. 좀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 문학 작품과 또 음식, 문화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탁월해서 그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고 또 이 백작과 꼬마 그 니나의 우정도 굉장히 귀여워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따라가는 재미도 제법 쏠쏠한 그런 작품입니다. 또 뭐 꼭 이런 음식이나 뭐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성찰, 또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톡톡 꼬집어주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.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교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지. 습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거나 아니면 활력이 주는 탓에 우리는 갑자기 몇몇 익숙한 사람들과만 사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다.
그래서 나는 인생의 지금 단계에서 너처럼 멋진 새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을 굉장한 행운으로 여겨. 이거는 이제 니나를 만났을 때 백작이 하는 이야기인데,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갈수록 이 관계라는 게 협소해지는데,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난 새 친구, 특히 마음이 맞는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겠죠. 그래서 이런 어린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서 이 백작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말에서도 느껴질 수 있듯이 이 백작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위트 있고 똑똑하고 또 인품도 있고, 그래서 이 주인공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이 작품을 읽는 재미가 조금 더 배가 되지 않나 싶고요. 사실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왠지 좀 와인을 곁들이면서 읽고 싶은 그런 책이고, 반대로 이반데니소 비치의 하루는 오히려 와인보다는 좀 쓰디쓴 소주에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이 그 볼셰비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, 또 이 강금 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은 어떤 결은 굉장히 달라요. 두께도 이 모스크바의 신사 같은 경우는 700페이지가 넘습니다. 반면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얇아서 금방 읽거든요. 그래서 이 두 책을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요. 또 이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하루인데, 이 모스크바의 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대별로 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책을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는 재미도 좋을 것 같고, 이 모스크바의 신사 초반에 이제 계속해서 이 백작의 자살을 암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. 과연 해피엔딩일지, 이 백작이 진짜 자살을 할지 궁금하시면은 꼭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말씀드리면 스포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